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그 ATC 22년도에 나온 ST 레이드라는 레이드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 워커 상황에서 좀 라이트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대 SSD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SATA부터 시작해서 이제 PCIe Gen 3, PCIe Gen 4, 이제는 PCIe Gen 5까지 나오죠. 근데 이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빨라지는 스토리지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리눅스에 들어가 있는 레이드 모듈인 이 MD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빨라진 스토리지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레이드 제로고 나머지가 레이드 5, 6, 페리트 베이스드 레이드거든요. 그 파란색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레이드 5나 6의 성능, 라이트 성능이 이렇게 큰 갭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뭐 페리티 하나를 더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이 덜 나오고 있는 것에 이 저자는 주목을 했고요.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레이드의 성능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 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냐를 분석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분석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그 MD의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D는 이제 N4롤이라는 이제 아키텍처로 이런 중앙화된 스트라이크 프로세싱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잘 보시나요? 네. 뭐 UT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이제 뭐 SH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UT는 이제 유저 스레드를 의미하고 SH는 이제 스트라이프 헤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하나당 이제 그런 그 스트라이프 헤드가 있고 그 스트라이프에 대한 스테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SH가 이런 핸들 리스트라는 링크드 리스트에 이렇게 매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스레드가 BIU를 하나 던지면은 그 BIU에 해당하는 스트라이프 헤드를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BIU를 캐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캐싱되어 있는 것들을 언제 이제 엑소하고 라이트를 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WT라고 되어 있는 이 워커 스레드 이 데몬이 돌면서 이제 이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제 스테이지를 5개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은 이제 유저 스레드가 인설트하는 스테이지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리드 스테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리드 스테이지는 스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라이트를 가지고 다 페리티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파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페리티나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드 스테이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엑소아 스테이지는 페리티를 계산하는 스테이지, 라이트 스테이지는 실제로 스토리지에다가 IO를 던지는 그런 스테이지가 됩니다. 이런 스테이지들은 또 각각 이제 4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핸들 리스트에서 그 스트라이프 헤드를 하나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스트라이프 헤드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인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다 수행했던 이 스트라이프 헤드를 다시 핸들 리스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워커 스레드 하나가 이런 하나의 스트라이프를 모든 스테이지를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핸들 리스트에서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어떤 스테이트인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동작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넣고 그래서 일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I/O 성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스레드를 하나만 줘도 충분히 그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다 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SSD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SSD 성능을 그 SSD의 성능을 충분히 내기 위해서는 스레드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그럼 워커 스레드를 늘리게 되면은 스레드 이런 핸들 리스트나 이 스트랩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쉐어드 공용으로 쓰는 그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락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바이스 레벨의 그런 글로벌 디바이스 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쉐어드 스트럭처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할 때마다 혹은 이렇게 핸들 리스트에다가 다시 릴리즈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락을 액세스하고 락을 기다리는 과정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커 스레드를 늘리게 되면 이러한 락 컨텐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라이트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은 그런 이유를 이러한 N4를 센트럴라이즈드 핸들링 모델에 의한 락 컨텐션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각 펑션을 각 펑션의 CPU 사이클을 브레이크다운 한 건데 싱글 스레드부터 이제 스레드를 늘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의 이 락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작은데 이 점점점 이제 락 부분이 이제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에 IO를 던지는 리드나 라이트 부분 그리고 엑스와하는 부분은 이게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스레드를 늘려도 락이 잡고 있는 소프트웨어 오버헤드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가 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 또 비슷한 그림인데요. 워커 스레드를 이렇게 늘려도 어느 이제 스레드가 이제 8개, 16개에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바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이게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존의 MD에서 이렇게 워커 스레드를 늘릴 때 그 라이트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아키텍처 이름은 이 ST 레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MD와는 다르게 one for one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저 스레드 하나당 이제 워커 스레드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붙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 스레드 하나는 이제 유저 스레드가 보낸 이제 BIO에 해당하는 스트라이프 하나만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존 MD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저것 모든 워커 스레드 하나가 이 스트라이프 저 스트라이프 이거 다 핸들링을 한 반면에 지금 이 ST 레이드에서는 이제 한 워커 스레드가 한 스트라이프만 담당한다. 이게 약간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트라이프 라이트의 프로세스는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인서트, 리드, 뭐 배치, 엑소와 뭐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치라는 스테이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져서 기존의 이런 MD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MD에서는 아까 핸들 리스트에서 계속 뭔가 스트라이프 헤드를 계속 얻어오고 다시 릴리즈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ST 레이드에서는 이러한 스트라이프 엑스큐션 혹은 이제 릴리즈하는 과정이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이런 스트라이프 헤드 리스트를 없앨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거를 접근하기 위한 위에 이제 필요했던 그런 락 컨텐션을 이제 없앨 수가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MD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조금씩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파악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ST 레이드에서는 그 과정이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그런 페리티 컴퓨테이션 하거나 이제 IO 익스큐션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같은 코어에서 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적어지고 캐시 폴루션이 이제 적어진다. 이런 장점을 가진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 이런 유저 스레드들이 사실 다 동일한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BIO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워커 스레드들 간에 이런 통신이 필요한데 그 통신을 위해서 이런 스테이트 테이블이라는 이런 간단한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그런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는 각각 이런 4개의 이제 엔트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라이프 아이디가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스트라이프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트라이프가 프로세싱 되고 있는지, 지금 핸들링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빛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TID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스트라이프가 핸들링이 되고 있으면 누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필드가 됩니다. 옆에는 이제 is froze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배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필드거든요. 이거는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MD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레벨로 락을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스트라이프 별로 이제 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인 그레인하게 락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지금 모디파이 할 때는 컴페어 앤 셋이라는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T 레이드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 오버헤드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보다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가 비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굳이 리드를 또 할 필요가 없는데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는 기존에 있던 스트라이프를 일부만 이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페리티를 읽던 이제 나머지 뭐 데이터를 읽던 이러한 리드 동작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든 라이트든 이렇게 앰플리피케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D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트라이프 캐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라이트를 최대로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부여를 하게 돼요. 딜레이를 부여를 해서 이제 최대로 모으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 IO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ST 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저 스레드가 이제 BIO를 던지게 되면 바로 거기 그 워커 스레드가 하나가 할당이 되고 바로 이 워커 스레드가 그 BIO를 핸들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이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 오버헤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투 페이스 스트라이프 서브미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다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페이즈 스트라이프 서브미션을 설명드릴 건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MD에서 이제 그 파셜 스트라이프 오버헤드를 좀 해결하고자 아까 딜레이를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합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주냐라고 하면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를 할 때 애초에 이제 리드를 먼저 수행을 하는데 리드 할 동안만 이제 합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는 이제 두 가지 페이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배칭 페이지고 그다음 프로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배칭 페이지는 리드 할 동안 이제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렇게 BIO가 이제 어그리게이트 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고요. 프로전 페이지는 이제 더 이상 어그리게이트 할 수 없는 그런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각 스레드의 이제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스레드가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저 스레드 세 개가 있으면 워커 스레드 세 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제 BIO1이 유저 스레드 세 개는 이제 같은 스트라이브에 대해서 BIO를 던진 경우입니다. BIO 첫 번째가 왔을 때 이 워커 스레드 1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스트라이프 1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핸들링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SS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지금은 아무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락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락을 잡고 이제 바로 리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집니다. 만약에 이 시간대에 이제 두 번째 워커 스레드한테 이제 BIO 두 번째 BIO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워커 스레드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스트라이프 1이 뭔가 핸들링 되고 있는지를. 근데 지금 워커 스레드 1이 지금 스트라이프 1을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락이 이제 펄스로 리턴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을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배치 같은 모을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SST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 프로젠 빛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트루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BIO를 워커 스레드 1의 배치 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기한테 들어온 BIO를 이제 다른 스레드에 이제 배칭 큐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이를 위임을 하는 거죠. 리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전 페이지로 이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BIO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스레드에 이런 BIO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프로젠 빛이 이제 폴스로 리턴이 됐으니 이제 프로젠 페이지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락을 잡고 있는 워커 스레드 1을 이제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 스레드 1은 이제 이 상황에서 배칭 큐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꺼내와가지고 이것들 또 스트라이프를 구성을 해서 이제 라이트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내게 되는 거고 워커 스레드 1이 끝나게 되면 아까 이제 워커 스레드 1한테 이제 그 BIO를 던졌던 워커 스레드 2도 이제 같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는 이제 락을 풀고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워커 스레드 3이 다시 락을 잡고 그 다음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벨류에이션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NVMe SSD를 가지고 레이드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하나당 이제 2.6GB까지 라이트 성능을 낼 수가 있고
6개를 다 더하면 이제 15.6GB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는 레이드 5와 레이드 6를 테스트를 했고, 워크로드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벤치마크의 성능 측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벤치마크의 약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4KB, 이제 64KB, 이제 1MB 이렇게 라이트 사이즈를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했고, 액세스 패턴도 이렇게 시퀀셜이 있고 이제 랜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이 그 ST 레이드의 성능인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파란색과 이제 주황색이 다른 것보다 이제 다 위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레이드 그 1MB 같은 경우는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맥시멈 밴드위스가 한 10기가 이제 언저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그런 풀 밴드위스를 그러니까 디스크의 밴드위스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 1일 때도 약간 ST 레이드의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 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리스트에서 가져오고 리스트에 릴리즈를 하고 뭐 중간에 그런 어널라이즈 하는 부분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오버헤드가 줄어들어서 이런 스레드 1의 성능도 잘 나온다 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딥다이브해서 각 이제 펑션별로 그런 CPU 그런 사용량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이제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에 대한 그림이고, 오른쪽 두 개가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 락에 대한 포션입니다. 그래서 MD가 가지는 이 락에 대한 그 레이시오 포션에 비해 이제 ST 레이드에서는 거의 락의 비중이 거의 줄어들었죠. 풀 스트라이프도 거의 동일하고. 또한 이제 어널라이즈 부분도 이제 파셜 스트라이프에서는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ST 레이드에서는 아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락과 어널라이즈 부분이 줄어들고 엑스와 라이트 리드의 포션이 올라가면서 이게 좀 디바이스한테 좀 풀리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된 거죠. 다음은 이제 리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셜 라이트를 할 때 이제 리드와 라이트의 앰플리피케이션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라이트고 그러니까 쓰여진 양, 오른쪽이 리드가 읽힌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라이즈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MD 대비해서 그러니까 1보다 크면은 ST 레이드의 그런 쓰기 양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황색은 랜덤이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는 시퀀셜인데, 랜덤은 다 이제 1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에 근접하다라는 거는 그 ST 레이드와 MD가 이제 그런 앰플리피케이션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유는 랜덤 라이트일 경우는 거의 그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퀀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시퀀셜 라이트의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은 최대한 12%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런 MD보다 ST 레이드의 그런 어그리게이션 윈도우가 작기 때문입니다. 아까 MD 같은 경우는 이제 딜레이를 약간 좀 공격적으로 주고 있는데, ST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어그리게이션 윈도우가 그 리드 레이턴시에 디펜던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MD보다 작기 때문에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앰플리피케이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16스레드 이상부터는 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퀀셜 한 워크로드에서 이 스레드가 많아지면 사실 MD에서는 이게 다 모아가지고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를 보내면 사실 리드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면에 ST 레이드는 무조건 리드를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 두 번 던지는 그 리드에 대한 그런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렇게 큰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크 사이즈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라이트 사이즈를 64K로 고정을 시켜놓고 청크 사이즈를 이제 8K로 만들어서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로 만들고, 하나는 이제 64K로 해서 파셜 스트라이프 라이트로 만들어서 성능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두 개가 풀 스트라이프이고 왼쪽 두 개가 이제 파셜 스트라이프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풀 스트라이프 라이트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라이트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파셜이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크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게 레이드 성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벤치마크의 성능 측정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인데요. 다음 아래와 같은 이제 6개의 그런 리얼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레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스레드 개수, 유저 스레드 개수를 32개로 제한을 했고, 뭐 청크 사이즈는 8KB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측정 결과인데, 위에가 이제 스루풋이고 아래가 이제 레이턴시입니다. 스루풋을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초록 색깔이 ST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ST 레이드가 다른 이제 MD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레이턴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ST 레이드가 MD보다 더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이제 낮게 나오고 있고, 근데 투나인 이제 테일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가 약간 차이 나는 거는 투나인 테일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SSD의 그 인터널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GC 같은 것 때문에 사실 테일 런시가 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투나인 테일 레이턴시를 이 SD 레이드가 투나인 테일 레이턴시를 낮추는 그런 비율이 좀 더 낮게 나왔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실험을 한 건데 램 디스크와 기존에는 이제 SSD를 가지고만 실험을 했고 지금은 램 디스크와 PM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초록 색깔이 이제 램 디스크에 대한 성능이거든요. 그 램 디스크 위에 그 ST 레이드를 올려서 잰 성능인데 최대 이제 35.2GB까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좀 더 빠른 스토리지가 와도 예를 들면 이제 PCIe Gen 5 SSD로도가 이제 와도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ST 레이드가 충분히 그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존에 이제 MD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빨라지는 그런 아주 빠른 스토리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성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센트럴라이즈드 된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락 컨텐션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T 레이드에서는 새로운 그런 101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락 컨텐션을 줄이고 그런 라이트 스케일러빌리티를 개선시켰습니다. 실제 측정으로도 이제 MD보다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실제 디스크의 로우 퍼포먼스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